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거 부정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그것을 선거 부정 이슈를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민주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책임자는 마지막으로는 제일 우두머리인 수계까지 다 처단을 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선거 부정 이슈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저가되어 있는 문재인이를 끌어내렸다고 칩시다.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의 대통령도 끌어내려진 것 똑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도 선거 부정 이슈를 우리가 결코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렇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종착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조치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지금 말하는 국민의힘당이 그 과실을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말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가 끌어내려진다고 해도 설령 그리고 선거 무효를 해서 총선을 다시 한다고 해도 그게 결국 만약에 그 반대 국부로서 야당을 참칭한 국민의힘당 패거리들이 정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전투를 우리가 전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데 전사란 건 뭡니까? 진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싸움꾼, 그것이 전사거든요. 저도 2016년에 제가 2016년 10월경에 이제 댓글전을 하고 그럴 때 내 닉네임을 그때 정식으로 바꿨는데 그때 자유전사로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싸움은 자유와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난 자유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은 이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상과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적들이 이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세상, 빨간 무리를 뜻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와 야합한 그동안 보수를 참칭한 패거리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적이라고 보는데 두 세력이 야합을 해서 국민을 배신했죠. 그 배신은 결국 우리의 주권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1578만 우리 국민의 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님을 헌법을 파괴하고 모든 법률을 무시하고 무도하게 끌어내려서 지금 이곳에 영어의 몸으로 유폐시키고 있죠.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왜냐하면 1578만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을 저 같은 한 사람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선거제도라는 민주제도의 핵심인 국민주권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을 이 자리에 유폐시키고 있는데, 저 같은 보잘것없는 국민의 한 사람 정도는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 많이 집어넣죠.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나 자신이 원치 않든 원하든 내 목숨도 미국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자유전사라는 닉을 제가 자칭했고, 그래서 이제 댓글전도 좀 하고 글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도 만약에 선거부장이라는 이슈에만 우리가 함몰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탈취된 우리의 주권 탈취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라는 것도 이미 국민을 배반한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몇백만이 광화문을 우리가 오랫동안 수도 없이 나와서 저 탄핵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결의에 앞장선 것이 주범들이 여전히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로 저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패거리들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적은 별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드러난 적을 주사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걔네들만 뜻하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야합한 쟤네들도 분명한 적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뭐냐? 근데 이제 이 언어는 사실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대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안은 이미 정해져 있다. 헌정질서 파괴됐으니까 헌정질서를 회복하면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복귀하면 될 것이고, 탄핵은 무효고, 탄핵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들, 반역자들은 전원 체포하고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목표고, 이게 대안입니다. 그럼 대안을 아까 지금 말씀한 대안이 뭐냐고 할 때 대안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쟁할 방법은, 현실적인 투쟁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 질문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안이 뭐냐고 남한테 물어서 될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노예근성의 발로가 아닐 수 있는가.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면 그 사람은 대안대로 본인도 움직일 것이냐, 그것을 전제한 물음이냐, 이런 것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한 우리 동지님들은 비교적 그런 질문을 적게 하십니다. 보통 대개 누가 많이 하느냐면, 아까 말한 야합한 세력 쪽에 서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당 패거리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 그렇게 할 때 써먹는 것으로 대안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끝내는 것이 대안이라고 우리가 답해야만 된다. 너희들을 끝내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제자리에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리 어떤 사꾸라들이 나설지라도 너희들을 먼저 끝장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비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이슈를 가지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주장과의 미미한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목표가 주권 회복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선거 부정 이슈마저 우리는 결코 그대로 함몰되어서 멍청하게 놀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싸워야 될 것이냐? 만약에 키르기스탄 같이 대통령을 끌어내고, 저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공식적인 키르기스탄의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끌어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입하면, 저가산체에 있는 범죄 집단 수개를 만약에 끌어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정말로 저 사탄파 무리들하고 야합한 세력들 주사빨 뿐만 아니라 걔네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자리로 복귀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투쟁이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대단히 큰 홍수들이 있었고 한데, 홍수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폐해를 가져오지만 사실은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홍수는 많은 오물과 가물었던 곳을 다 풍족하게 수분을 공급되지만 많은 오물을 다 쓸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똑바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킨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 기회를 단순히 주사팔 마적대들만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온갖 기회주의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신 상태를 가진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봉책으로 이것을 만약에 끝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중동포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를 참칭한 저 국민의힘당 패거리, 그 언저리에 있는 그 세력들이 대부분 다 중공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욕만을 알고 있는 매국노라고 봐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정신적 타락과 이미 속국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을 물리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도 지금 신장 위구르에 있는 원래의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놓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장기도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아니라 중공 조폭 집단이죠. 세계 최대 조폭 집단은 중공이죠. 걔들이 장기를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장기를 밀매해서 적출해서 그것을 팝니다. 중공 차원에서.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면 외국의 유명한 그 학자들이 많이 밝혀놨고 의사들도 밝혀놨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상당 부분을 감옥소 아닌 감옥소로 다 몰아놓고 장기 적출해서 팔아먹고 우리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중공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족속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우리도 많이 잃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지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끝없이 투쟁을 하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따로 또 함께, 때로는 동지들과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 자기 개인의 혼자라도 따로라도 온갖 불의와 매국노들과 공산주의 세력들과 싸워나갑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